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방송 내용 시작하기 전에 보통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호명하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 방송에는 슈퍼땡스가 없었네요. 후원하실 분 슈퍼땡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율구독료 한국의 카카오뱅크로 보내주신 분 지난번에 제가 러블조까지 말씀드렸고, 구선봉님, 코스모스님, 그 다음에 kh.rok님, 최미숙님, 황미화님, 박미혜님, 안소은님, 이성준님, 이성준님 저에게 댓글에 연락처를 좀 남기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장명희님, 이정은님. 멤버십에서 가장 하이스트 레벨이 이제 저 크리에이터하고 소통하는 건데, 연락처를 남기셔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광고를 몇 번 드렸는데 아무도 연락처를 거기 안 남기십니다. 그래서 김용구님, 또 도세규님, 이현옥님, 버지니아 사신다 그러는데 연락처 남기시고, 또 많이 전달해 주시는 고구려님 연락처 남기시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서 업그레이드 해 주실 분은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그 정도 광고하겠습니다. 댓글에 와이렛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과거의 방송 2020년 8월부터 제가 했으니까 과거 방송 들으신 분들은 와이렛이 뭔지 아는데, 아마 이번에 제가 새로 유튜브로 돌아와서, 그동안 럼블에서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유튜브로 돌아와서 방송하면서 처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 같아요. 와이렛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와이렛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방송을 한 시간 그것만 가지고도 방송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와이렛의 역사는 물론 아브라함 링컨까지도 올라가지만 그 뒤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에 군 장성 200명이 모여서 이러다가는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겠구나, 딥스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뜻을 같이 하는 군 장성이 모여서 만든 게 와이렛입니다. 그래서 흰 모자라고 내가 그냥 그러는데, 와이트는 흰색이고 햇은 모자죠. 그래서 그들이 쭉 지금까지 이어나온 거고, 그 와이렛에 이제 수장격이 된 애드머럴 라저가, 레드머럴은 해군 제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트 형님한테 찾아가죠. 2014년 정도인데 찾아가서 당신이 출마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자 해서 최영님이 예스 해가지고 지금 와이렛의 앞에서 일을 하는, 그러나 이제 트영님 뒤에는 이 흰모자들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흰모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검은 모자, 딥스, 글로벌리스트, 그거는 다 혼용해서 쓰는 저쪽 애들에 대한 명칭입니다.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찰리 커크인데, 이제 제가 찰리 커크를 CK, 이니셜만 따서 CK라 그럴게요. 그래서 CK가 며칠 전이 아니죠, 어젠가요? 메모리얼 서비스를 했습니다. 약 10만 명이 올스테이트, 아리조나 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찰리가. 그래서 올스테이트 어리나에 이제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메모리얼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배기도 하고, 우파, 마가
또 우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성을 띤 랠리 집회이기도 하고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내가 나와서 제가 모든 그거 한 5시간 정도 계속됐는데 저는 한 중요한 사람의 연설은 다 따로따로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기할 만한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에리카 그 아내죠. 그 아내가 이제 아리조나주 그 미스 아리조나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컬크보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한 6살이 연상이죠. 5살이 연상이네요. 36이고 CK가 31살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터닝 포인트 USA에 이제 CK가 만든 오가니제이션 이름인데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인터뷰하다가 이제 만나서 연애가 된 건데 굉장히 아주 예쁘게 잘 살고 있던 커플이에요. 그래서 근데 법학으로 석사도 했고 학사는 정치학과 국제관계를 공부했더군요. 그리고 석사는 법학을 했고 박사는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벌이 괜찮네요. 그래서 바로 남편이 그렇게 이제 죽자마자 그 터닝 포인트 USA의 CEO로 바로 추대가 됩니다. 근데 학력으로 보나 뭐 나와서 말하는 어떤 솜씨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조건이 갖추어진 아내고 평소에 그 CK가 내가 만약에 이걸 못하게 되면 이것을 이어받아서 할 사람은 우리 아내다라는 얘기를 평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뭐 시가 되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보울드 멤버들이 아내를 터닝 포인트 USA의 CEO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 10만여 명이 모여서 메모리얼 서비스를 할 때 이제 트형님과 이제 캐비넷 그 장관들이 다 앞에 나와서 다 앉아 있고 또 뭐 모든 사람이 터커 칼슨이나 뭐 스티븐 밀러 그 다음에 제이디 벤스도 그렇고 핏 헥셋 그 국방장관도 또 트 형님의 큰아들인 단 주니어도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다 연설의 내용들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찌르는 정말 명연설들을 하더군요. 근데 특히 거기서 이제 다 좋았지만 저는 그 마르코 루비오가 국무장관인데 그 평소에 제가 마르코 루비오의 연설도 많이 빼지 않고 듣고 그 사람을 주시해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미래에 미 대통령 출마를 할 사람인데 그 마르코 루비오 연설의 마지막 일부는 완전히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인간인 성육신된 예수님을 보내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시 부활을 하고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하실 건데 그때에 우리는 찰리와 다시 유나이티드 할 거다. 이런 내용의 완벽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연설 마지막 1분을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역시 뭐 마르코 루비오는 워낙 그 말주변이 좋죠. 그리고 또 그 찰리가 그 죽기고 한 6일 전인가요?까지도 한국에 갔다가 왔는데 한국에 가 있을 때에 마르코 루비오에게 문자를 보내서 내가 가서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한국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고 마르코 루비오 그 연설 중에 언급을 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트형님이 연설 중에 한국에서 지금 미국의 성조기를 흔들면서
그 찰리 그 CK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는 그런 한국의 우파 친미 애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그냥 언급을 했다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이제 에리카인데 뭐 3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뭐 굉장히 복음 위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굉장히 남편이 죽은 지 11일밖에 안 됐는데 말할 수 없는 강인함을 보여주죠. 물론 울고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트영 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허그하면서 이렇게 손 사인을 할 때 그것이 그 사탄들이 하는 손 사인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그거는 이제 I love you라는 것을 의미하는 손 사인이고 저쪽 애들이 그렇게 하는 손 사인에는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는데 원래 이런 게 이제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원래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을 항상 모방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컨퓨전이 혼동이 일어나는 건데 뭐 그거를 가지고 혹시 혼동해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걸어 발언하더니 손 사인은 또 저게 뭐야 라고 저도 처음에 저게 뭐지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 CK가 만든 그 터닝 포인트 USA는 이제 1년에 한 1억 5천만 불 정도의 도네이션을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한 1,000원으로 치면 1,500억이죠. 1달러에 1,000원으로 치면. 근데 그 정도의 규모고 그 다음에 1,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었고 약 33만 명의 도네이션을 하는 도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숫자의 발런티어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그 19살짜리 그냥 전문대학 조금 다니다가만 그 CK가 이제 순전히 시작부터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자기 부모님 거라지에서 시작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오르가니제이션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 정도 그 CK에 대한 얘기는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이 인텔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이제 이 방송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보시면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의 이제 그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인 이슈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죠. 좀 며칠 됐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제 그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벨라루스에 보내고 그들은 이제 핵폭탄을 겸비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이거에 따라서 패닉 상태에 들어갔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인도도 군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또 느닷없이 인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티영님이 이제 샤이앤 마운틴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백 채널로는 뒤로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 인도와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딥스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작전 이름이 뭐냐면 오퍼레이션 글라디오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은 마약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루트를 또 만들기 위해서 느닷없이 그 전쟁이 저쪽 딥세들이 일으킨 거죠. 베트남 전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또 결국은 미국이 최초로 그
그 전쟁에 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베트남 전쟁 얘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그 지금 이 현재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은 우리한테 계속 혼란을 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마지막 가장 좋은 일이 생기기 직전까지는 계속 어둡게 가다가 핵전쟁 일촉즉발의 그 상태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제를 좀 돌려서 CK의 를 죽인 그 로빈슨이라는 그게가 이제 남잔데 여자로 변한 랜스 트위그라는 그 룸메이트가 그 FBI한테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한 문자를 캔디스 오웬스가 이렇게 방송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타임라인이 서로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큰 그 불렛 그 총알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그걸 30야드 6라 그래요. 그 뭐 걔네들이 쓰는 용어인가 봐요. 불렛 그 총알의 이름이. 그래서 그게 2차 대전에도 쓰여졌었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력한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패튼 장군 같은 사람이 그거를 되게 그 불렛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고, 이것은 그 굉장히 그 두꺼운 어떤 총알도 뚫지 못하는 걸 이제 하이 그레이드 베스트라 그러면, 그런 방탄 조끼 같은 것도 뚫고 들어가는 그 정도의 파워풀한 그런 불렛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K가 이제 목이 한 4인치에서 5인치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뭐 뚫고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아니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하면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총을 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총 사격 같은 거를 교육시킨 곳이 이제 안티파 라고 불리는 그런 또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NGO가. 그래서 그런 애들이 펀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총 쏘는 것도 가리키고 뭐 이랬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자기 룸메이트인 여자가 된 남자 그 룸메이트한테는 자기가 쐈다, 이런 말을 고백했다 그래요, 문자로. 네가 했니? 그러니까 맞아, 내가 했어,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총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 어디 들에다가 버려두고 왔다,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중론이에요. 나도 지금 이 정보 받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받은 대로 들은 대로 그냥 전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그 안티파라든가 이제 그런 총격을 사격을 훈련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한 그런 NGO들, 그런 애들이 다 단체가 CCP하고 중국의 CCP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총이 한 4피트 정도 되는 총이면 길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것을 그 장소에 들고 들어갔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한편 그게 유타주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타주의 그 주지사가 또 나와서 그 암살 이후에 또 발표를 하는데, 또 뭐 엉뚱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인포메이션을 여기서 한번 받고 저기서 받고 하면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메이크센스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우리들한테 그 돌아가고 있는 중론입니다. 그래서 총을 아까 그랬죠. 총을 쏘고 그거를 갖다 이제 뭐 들에다가 남기고 자기 그 룸메이트한테 연락을 했다 뭐 이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줄여 말해서. 그래서 캄이 뭐냐면 FBI나 또 이제 지난 8년 동안 그런 그룹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이런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이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FBI도 지난 8년 동안 이 그룹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놀라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 알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런 위험이 그를 망가뜨리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또 이미 협박을 받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수상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일부러 그 사람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수상이 CK가 죽기 전에 서로 왔다 갔다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를 들은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수상이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인바이트 했었어. 근데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는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게 자체가 이제 위협이고 경고에 해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면서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거의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고 있거든요. anyway, 그래서 여러분들 2013년이나 14년 그때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이제 그 CIA의 이제 컨트랙터로 일한 사람 젊은이가 있어요. 이제 러시아로 망명한다고 이제 뭐 러시아로 도망갔다 뭐 이제 이런 그 뉴스가 뭐 세상에 아주 왁자지껄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NSA가 모든 그가 폭로하기를 NSA가 그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는 걸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맘만 먹으면 100% 트랙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그때 밝혔어요. 그게 러시아 그러니까 2013년 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망명했어요. 근데 밀리터리 내부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정보에 따르면 그런 테크놀로지가 30년에서 100년 앞선 거다 이런 얘기를 보탰습니다. 그리고 그 보유한 테크놀로지가 뭐 스페이스 공간이라든가 타임 시간 자체를 변경시켜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타임 트래블이니 시간 여행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만약에 밀리터리가 다 알고 있었다 하면은 그런 내용을 다 미리 알고 있었다 하면 또 그런 그 협박을 해서 계속 그렇게 했었다면 미국의 NGO 등을 이제 NGO가 이제 비정부 기구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한 안티파니 뭐 등등등 그런 거를 NGO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폭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바로 앞에 방송에서 트형님이 그들을 이제 테러 조직으로 명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걸리 법적으로 그들을 이제 잡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CK는
그러면 가족을 바로 이때가 이제 가족이나 자기를 비롯해서 물론이려니와 자기가 조직한 만든 기구라든가 이제 그 조직이죠. 터닝 포인트 USA 같은,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뭐 개인 뭐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재산이라든가 뭐 등등.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고 없어질 그럴 위기에 있었다. 근데 그 현재 찰리가, 이거는 제가 그냥 인텔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더 디벨로프먼트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식을 전할 예정이죠. 그러나 우선 지금 들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과거 방송에서 여러 폭탄 선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오씨의 아내, 오씨 성 가진 그 대통령 하는 사람의 아내 얘기도 제가 일찌감치 수년 전에 얘기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프라이빗 뱅크다, 연방정부 은행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2020년 8월 달에 했고, 미국은 주식회사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제가 여러 가지 그런 폭탄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와 같은 정서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는데 그게 다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지금 지금 마크롱의 부인인 그 사람 얘기도 저는 방송에서 수년 전에 일찌감치 했는데, 최근에 그것이 세상에 그 소문이 아니죠. 그 얘기가 지금 돌아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다 미리미리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했어서 그때 맞았잖아, 내가 한 말이 맞았잖아 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무슨 뭐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미리미리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지금 CK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가족도 보호하고 바로 요 타이밍이 절묘한데 스텝 백 그랬으니까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가족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라질 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좀 뭐랄까 마음을 잘 좀 생각을 좀 깊이 하셔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할 때 제가 무진장 지금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나 방송이 유튜브에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많은 공헌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 소로스죠.가 나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 DNC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미 원조국 USAID는 말만 번드르하게 미 원조국이지 완전히 그 조직이라는 거는 완전히 글로벌리스트가 이용해서 전 세계에 가진 악한 일을 다 제공하는 하나의 다리가 되어 주었던 그 기구라고, 일론 머스크가 그 도지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 이피션시를 만들어서 다 오디팅을 했을 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 원조국, 또 아까 말한 거 다시 반복하면 DNC 민주당 조지 소로스가 이제 그런 자들이 다 세세하게 전 세계민 미국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진실이 사실이 뭔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게 밝혀지고, 그 다음에 제수잇, 예수회라고 번역하지만 제수잇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로스차일드, CCP와의 연관성이 다 드러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로 돈도 돌고 돌아서 결국 그렇게 바깥으로 미국의 세금이 그런 대로 지원을 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또 돌고 돌아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공산당들,
공산주의를 여기서 열심히 펼치고 있는 자들에게 또 들어가서 결국은 미국이 민주당의 손에 다시 떨어져 가지고 트영님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우리 글로벌리스트 소나귀에다가 집어넣어주는 뭐 이런 게 이제 저쪽 애들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피 터지는 전쟁을 이 검은 모자 흰 모자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쟤네들이 바라는 건 이제 혼란이고 전쟁이고 계속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저쪽 애들은. 그래서 또 지난번에 왜 약을 먹여가지고 왜 그 성 전환하는 자들에게 그 약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이거를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지금 실험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짜로 이제 외계인이 이제 침공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얘네들이 생각하는 블루빔 프로젝트라 그랬죠. 그 이름이. 그래서 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직 유효하고 그 에일리언 카드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 그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정부,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그거를 몽땅 이제 민주당이 다 지배하고 전체 미국을 컨트롤하고 글로벌리스트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셔널리즘이라는 건 이제 뭐 국수주의, 뭐 민족주의, 뭐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런 것도 각 나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가 없는 거예요. 각 국경이 없는 거. 그게 쟤네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자유를 다 뺐고, 그 다음에 종교도 그냥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의 종교로 전 세계를 그냥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패밀리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가족의 개념이 아예 없어지고 각 가정의 자식들은 아이들은 다 국가 소유, 국가의 소유로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정부의 말을 듣는 이런 세계를 추구하는 것가 저쪽 글로벌리스트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뭐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그들의 음모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에게 expose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과정이고 그것이 흰모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알고 또 그 다음에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또 걔네들이 전해주는 그 앵무새 같이 또 그 사실인 양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실인 양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정말 confuse 뭐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저는 이 사람 초창기에 한 20여 년이 됐나요? 그때 이제 저쪽 애들의 존재를 이 사람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알렉스 존스라고 있는데 뭐 목소리 걸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뭐 공헌은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저쪽 그 딥스의 그 정체를 밝히는데 많은 일조를 했는데 요새 또 캔디스 오웬스라고 그 흑인 여자 있어요. 아주 똑똑하죠. 근데 그런 이 우파 쪽에 이제 팟캐스터들이 굉장히 지금 업셋,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또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제 마가라 그러는데 마가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 말씀드렸죠. 서로 분열이 있고 서로 각자 뭐
뭐 FBI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못하냐, 뭐 트형님은 왜 옛날에 뭐 이렇게 공약 중에 했던 거를 그렇게 왜 잘 실천을 못하고 있냐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화가 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냥 9가지 잘한 건 온데간데 없는 뭐 그런 게 그게 인간의 속성인가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도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참 잘했어요.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잘했는데 뭐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뭐 그 사람한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떤 진심 어린 충고를 주니까 그 자기한테 그 어려운 세월 그 많은 일을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위로해주고 뭐 물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뭐 이랬는데 그 한 가지 일에 뭐 삐져가지고 뭐 그냥 그 사람의 그 옛날에 9가지 잘한 거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살면서 나도 그런 사람 봤는데 그게 인간인가 봅니다. 그래서 뭐 정약용 선생이나 또 유명한 지금 그 철학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염세주의 철학자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지금 안 나는지. 근데 그들이 결국은 사람은 혼자다. 사람은 혼자다. 사람이 사람한테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 그거는 이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포함이라고.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워 지금 생각났어요, 얘기하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실학파 정약용 선생님 같은 사람.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나 자체가 완전치 못한데, 나같이 연약한 자가 뭘 또 연약한 자를 의지해서 뭘 한데, 그렇다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뭐 소홀히 해라, 뭐 맺지 말라, 뭐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성숙한다는 건 그런 깨달음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우리 인생에 도움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사람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고 인생 사는데 크게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가 없으니까 사람한테 크게 뭐 아부할 일도 없고 뭐 그냥 내 자신이 그냥 내 자신의 어떤 그 인테그리티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얘기하다가 제가 또 곁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이제 FBI 국장이 이제 캐시 파텔인데 이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가서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할 때에 그때 그 얘기 하더니 지금 이게 이렇게 됐구만, 이런 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좀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러는데 옛날에 뭐 인도에서 왔죠. 70년대에 이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식으로 그런 힌두교 스타일로 이제 그런 결혼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FBI 국장으로 임명받을 때에 이제 가족이 같이 옆에 서서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젊은 아내라 그러면서, 아내가 아주 미인이더군요. 그리고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그 젊은 여자가 옆에서 같이 선서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 사람의 아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선서하는 걸 봤는데, 그 가족이 인도에서 이제 다
다 와가지고 이제 살기는 미국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캐시 파텔은. 예, 아주 어려서 미국에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이 인도 사람들이 보통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대가족이 한 집에 삽니다. 근데 이 집 경우에는 캐시 파텔네 집은 12명의 남자가 그 한 집에 사는데 남자만 12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보면서 서로를 이렇게 take care of each other 뭐 이렇게 여기 써 있네요. 그러니까 예, 서로를 도와가면서 그렇게 한 지붕에 12명의 남자가, 물론 여자도 있지만 이제 남자만 따져보니까 12명이라네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19살이 연하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한 것은 밝혀지긴 했지만, 현재 밀리터리가 FBI 국장으로 세우면서 이를 아주 심각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차후에 더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딥스에게 침투돼서 인필트레이션이라 했으니까 뭐 침투했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스에게 침투돼서 이제 지금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이 와이렛이 하는 일에서 일종의, 왜 그렇잖아요. 왜 전쟁 때도 무슨 이렇게 서로 적이 돼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하나의 그 채널 뭐 하여튼 어느 그런 매개체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 어떡할래?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창구가 있다면 그것이 지금 캐시 파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트형님 일기 때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던 스티브 배넌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한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스티브 배넌이 그 한국의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스티브 배넌이 FBI의 국장은 캐시 파텔이고 데퓨리 디렉터 그 2인자는 댄 반지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크릿 서비스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 댄 번지노가 이 마가 활동에 또 여러 그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인데, 댄 번지노가 이제 그만 화가 잔뜩 나가가지고 캐시 파텔에도 화났고, 펜 반디 법무장관 여자 있죠, 한테도 화가 잔뜩 나서 이제 결국은 그만둘 거야 라고 그 스티브 배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FBI가 이제 FBI 빌딩이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FBI 빌딩이 이제 후보 빌딩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드가 후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CIA가 된 OSS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자체가 동성애자입니다, 후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은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자기 어시스턴트였어요. 동성.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뭐 요즘 뭐 이런 거는 뭐 흔히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부패상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후보. 에드가 후보는 뭐 과거에서부터 제가 그 사람 얘기는 간간히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1900년대 그때는 이제 그 동성애라는 게 굉장히 금기 사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꽤 있었겠죠. 그러나 쉬쉬하고 소위 말해서 카밍아웃을 안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나라도 카밍아웃하고 나온 지 뭐 몇십 년 안 된 것 같은데,
뭐 연예인들 카밍아웃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쉬쉬했단 말이에요. 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도 누구가 그런 애래 그러면 뭐 이건 완전히 뭐 세상에 뭐 있어서는 안 된 일 같이 우리가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70년대니까. 그런데 이 흰모자들 와이렛이 이제 캐시 파텔 FBI 국장을 일부러 이제 FBI에다가 국장으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세계를 통해서 그 딥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제가 이제 과거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두바이 등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더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제 흰모자들이 어떤 흰모자를 대변하는 어떤 자가 있어서 저쪽에 딥스하고 어떤 딜을 치고 또 걔네들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동안 잘못하고 많이 했는데 나는 살고 싶다. 그러니 내가 나의 목숨을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어슈어런스, 어떤 확신을 준다면 내가 정보를 제공할게. 뭐 이런 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딥스 안에서. 그런 거를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어슈어런스를 들어주는 자가 누구냐? 그게 캐시 파텔이 맡은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저쪽 애들이 딥스가 정보를 달라 할 때에 너 살고 싶으면은 정보 줘. 그 대신 내가 네 목숨은 살려줄게. 그럴 때에 그런 창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심어놓은 게 FBI 국장인 캐시 파텔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엄청난 정보죠, 여러분. 그래서 캐시 파텔의 그런 그러니까 양편에서 이 흰모자와 검은 모자 사이에서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일종의 뭐 엠베서더라고 써 있으니까 뭐 대사라고 번역을 한다면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대학 안에 제가 지난번에 각 미국의 아이비리그 스쿨을 비롯해서 뭐 빅텐이나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엄청나게 좌경화가 됐잖아요. 오랫동안 1950년대 이후로. 그래서 그 좌경화가 된 미국의 대학들의 그 교수들이 그 엔티파하고 연관이 있고 그들의 모든 과거의 행적과 현재에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어떻게 그들이 그런 NGO와 연관돼서 학생들을 움직이고 이런 거를 FBI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럼 각 대학 안에 많은 카메라들이 있었고, CK가 그날 이제 유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디베이트하고 늘 디베이트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카메라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셀폰에 있는 카메라는 물론이려니와 어마어마한 그 카메라를 눈으로 얘기한다면 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질 않고 있어요. 어베일러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게 없냐? 있지요. 그런 모든 기록이 지금 현재 미싱 상태입니다. 그 진짜 없어진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거는 어떤 청년이 막 뛰어가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빌딩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뛰어내리는 정도, 또 하나는 막 이렇게 쩔뚝쩔뚝 하면서 뛰어가는 거, 그 정도 비디오는 저도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모든 비디오를, 동영상을 이제 FBI가 지금 조사하고 있을 건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추측이 난무하지만, 역시 혼동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라고. 이제 아까 오퍼레이션 글라디오 얘기도 했지만 이제 유럽이 이제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래서
런던이나 프랑스에서 이제 파리에서 이제 데모하고 그런 동영상 여러분들 그 SNS를 통해서 보시고 이제 아주 그냥 프랑스는 지금 완전히 뭐 돈도 없지요. 뭐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지요. 뭐 이거 지금 완전히 나라가 지금 아주 망하기 일보 직전 같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confused,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혼동 상태에 있으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곁길로 좀 나가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이렇게 차를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교회 앞에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 무지개 색깔의 길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 플래그를.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무지개는 7가지 색이죠. 근데 걔네는 6가지. 근데 얘네들은 항상 이 사탄은 도무지 창의적으로 지네가 뭐 하는 게 없어요. 뭘 하든지 그냥 비스크리하게. 그러니까 진짜 진패가 있으면 위조 지패, 미패가 있듯이 그냥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뭐 하나 이렇게 바꿔가고 비스크리하게 하는 게 얘네 이제 이 사단의 특징인데 그런 길을 왜 교회 앞에 걸어 놓느냐. 저는 막 옛날에 참 한심하다 생각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소수자들이니까 교회를 가고 싶지만 못 간다. 그래서 그런 애들일수록 얼마든지 우리는 웰컴하고 환영한다. 그래서 그 길을 그 교회 밖에다가 걸어 놓는 거라 그래요. 그니 이게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금 사람을 플리징하는 게 지금 교회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 펀더멘탈 하나님의 프린시플을 가리키는 게 교회가 할 일이지. 그러나 그들도 사랑받을 자격은 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면서 그 펀더멘탈은 가르치고 그 성경의 본래의 뜻은 가르치되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말을 안 합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의 교회가 부패하고 빠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 뭐 얘기하다가 또 곁길로 갔는데 뭐 곁길로 가도 계속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밀리터리 그 인텔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죠. 그래서 두바이 또 라스베가스 그들이 접촉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캐시파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하도 중요한지 이미 여러 번 제가 한 2번 정도 더 얘기했는데 그렇게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까지 얘기한 거와 다른 주제를 바꿔서 최근에 그 라벌 케네디 주니어인가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 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캐톨릭에 이제 기반을 둔 신앙인인데 그 사람이 십몇 년 동안을 이제 본인은 민주당 집안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안 뽑아주니까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트형님하고 합류가 돼서 이제 같이 선거 유세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본인이 그거 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미국의 그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하고 그때 대화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머스크 얘기하니까 어저께 CK, 그 메모리얼 서비스에, 역시 일론 머스크도 참석을 했더군요.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 뭐냐면, 그런데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10여 년 동안 자기가 이 나라가 너무 어린아이들이 자폐아가 너무 많이 생기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 성인들이 너무 많이 대사질환에 뭐 70% 이상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뭐 아주 그냥 건강으로는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미국이.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 와서 여러분 방문하신 분들 알겠지만 정상 체중이 없잖아요. 그냥 다 그냥 과체중에서 고도 비만들이 아주 오히려 그게 보통인 정도. 그러니까 아예 뭐 날씬한 사람은 정말 드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병보자기들이란 말이에요. 다 병이 여러 개 몇 가지 갖고 있어요. 약은 뭐 서너 개, 뭐 5-6개 뭐 처방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자기가 이 나라를 좀 그런 거에서 건강하게 좀 구조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거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년을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트형님이 전화가 왔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줄래 해서 자기가 이 꿈을 이루게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동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피트 헥셋이 이제 젊은인데 국방장관이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70대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래서 둘이 그 군인 장병들과 같이 뭐 팔굽혀펴기 뭐 50번인가요? 뭐 그리고 이거 매달리기, 철봉 매달리기 뭐 50번인가 뭐 이렇게 해서 뭐 3분 안에 그거를 뭐 몇 개를 하고 뭐 이런 대회를 장병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런 동영상을 봤을 때 정말 어느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캐비넷, 이런 장관들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장관들의 조합은 없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케네디 주니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비죠. 바비. 애칭으로 바비라 그래요. 바비 케네디라 그러는데, 바비 케네디 주니어가 임신부가 타일레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머리 아프거나 뭐 이러면 타일레놀 많이 먹잖아요. 근데 타일레놀을 먹으면 아이가 나왔을 때에 그 자폐아가 될 가능성이 뭐 수십 %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방송에 뭐 그 유튜브 한국 뭐 미국 영어는 들으시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이제 저는 미국 거에는 이제 뭐 닥터 에릭 벌그나 뭐 켄 베리, 뭐 닥터 펑,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아이고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의사들의 그 동영상을 한 번씩 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기존의 그 이 빅파마한테 길들여진 그런 의사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한국 의사분들 중에 이제 닥터3가 유튜브 이름이에요. 그래서 닥터3를 제가 그때 방송에서 소개했고, 그래서 닥터 조의 건강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 조한경 닥터인데 LA 플로튼인가 어디서 프랙티스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두 분의 동영상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functional medicine, 그러니까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의사들이 하는 그 정보하고는 많이 다른 정보를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정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과거 닥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참고하시고 건강 관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라나였습니다.